안녕하세요. 그루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게슈탈트 상담, 형태주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펄스의 이론입니다. 게슈탈트. 게슈탈트는 독일어로 형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태주의 상담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키워드, 자각입니다. 자각. 현재의 사고, 감정, 느낌을 그대로 자각하는 것.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에서의 자각과 경험을 강조합니다. Here and now라고 그러죠. 여기 지금에서 내가 느끼는 사고, 감정 이런 것들. 그래서 이 게슈탈트 상담을 설명할 때는 전경과 배경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오른쪽에 그림을 보면서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이 그림은 제가 영상을 녹화하기 전에 직접 그린 그림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손글씨 쓸 수 있는 도구를 네, 가지고 글씨를 쓰면서 굉장히 설렜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써보려고 네, 그림을 직접 그렸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 전혀 이제 형태를 알아보기 어려우시겠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아마 어디 책에서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그림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두 사람이 얼굴을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림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유리병, 호리병 이렇게 볼록 오목한 가운데가 오목한 유리병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딱 그림을 처음에 봤을 때 어떻게 보이느냐 그게 이제 전경과 배경을 구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병으로 보였다라고 하면 유리병이 전경으로 떠올랐던 거고 그런 반면에 이 나머지 부분이 배경으로 이제 밀려나 있던 거죠. 근데 또 어떻게 보면 갑자기 두 사람이 마주보는 게 더 잘 보여요. 그렇게 보여요. 그거는 이 두 사람의 얼굴 형태가 전경으로 떠오른 거고 유리병 그림이 배경으로 밀려난 거죠. 이처럼 어떠한 형태를 지각할 때 우리는 내적으로 전경과 배경이 끊임없이 교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경과 배경이 끊임없이 교차함으로 인해서 이제 형태를 지각하게 되고 이러한 교차 작업에 의해서 결국에는 이 전경과 배경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통합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성과 통합을 추구한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미해결 과제가 있잖아요. 미해결 과제가 전경과 배경이 끊임없이 교차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게슈탈트를 자각하고 접촉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다시 미해결 과제가 이 전경과 배경의 교차 작업, 게슈탈트 작업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미해결 과제가 뭐냐? 미해결 과제는 우리의 욕구나 욕망이 무의식 속에 있던 욕구나 욕망이 표출되지 못한 상태로 있는 게 미해결 과제입니다. 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 미해결 과제는 전경과 배경의 교차, 이런 게슈탈트 작업을 방해를 하고 이렇게 미해결 과제로 인해서 방해가 되는데 이게 심해지면 결국에는 접촉에 어려움이 있겠죠. 자각과 접촉에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접촉 장애가 발생하게 된다. 접촉 경계 장애가 발생하게 된다. 즉 이게 뭐 심리 장애가 될 수도 있고 뭐 정신 질환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게슈탈트 상담에서 설명하는 이런 정신병리적 원인, 심리적 어려움의 원인은 이런 미해결 과제로 인한 접촉 장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굉장히 좀 그 추상적인 또 개념적인 이야기라서 좀 이해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 그냥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경과 배경의 교차 작업으로 인해서 게슈탈트가 형성이 되고, 그런데 이게 미해결 과제로 인해서 접촉에 장애가 발생이 된다. 그러면 이 아래와 같은 문제들이 이제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미해결 과제는 뭐냐? 미해결 과제는 무의식적인 욕구인데 이게 표출되지 못한 무의식적인 욕구 감정을 말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 지금에서의 자각과 경험을 강조합니다. Here and now. 그리고 미해결 과제 말씀드렸고, 전경과 배경의 끊임없는 교차 작업으로 인해서 게슈탈트를 형성하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그 자각과 접촉이라는 것은 이제 전경과 배경의 끊임없는 접촉을 말하겠죠. 그래서 개인으로 따지면 개인과 환경, 나와 외부 세계 간의 끊임없는 접촉, 그리고 자각, 이게 이루어져야 게슈탈트가 형성이 된다. 그래서 전체성과 통합을 추구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결국 전경과 배경을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게 그냥 지각적으로 그렇게 그 판단이 돼서 교차된다는 거지 이제 분리된 게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통합을 추구한다. 그래서 이 게슈탈트 상담의 목표는 이러한 자각과 접촉을 증진시키는 거예요. 접촉이라면 어떤 접촉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나와 외부 환경 간의 접촉이 되겠죠? 자각이라고 하면 마찬가지. 사고, 감정 이런 것들을 여기 지금에서 자각하는 것, 이런 것을 증진시키는 게 게슈탈트 상담의 목표. 또한 통합, 그리고 자립, 개인의 책임, 행동 결과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게슈탈트 상담의 목표입니다. 마찬가지 변화, 성장. 이러한 상담 목표를 갖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접촉 장애를 살펴보면 타인으로부터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내사라고 합니다.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내사. 이거 쓸 때 딱 제일 기분이 좋습니다. 내사. 타인으로부터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 내사. 이거는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사는 정신역동적 상담할 때 방어기제에서 다뤘었죠. 자신의 생각이나 욕구, 감정을 남의 것으로 지각하는 것. 프로젝션. 프로젝터를 통해서 스크린에 영상을 쏘듯이 나의 감정을 다른 사람이라는 스크린에 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것이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났는데 다른 사람이 화가 난 것으로 지각하는 것이죠. 투사. 융합. 밀접한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이 서로의 독자성을 무시하고 동일한 가치와 태도를 지닌 것처럼 여기는 것. 의존관계. 그러니까 분리가 되지 않고 융합이 돼 있다는 거죠. 하나처럼 이렇게 얽혀 있다. 그래서 우리 그 정신적으로도 생각, 사고와 감정이 융합돼 있으면 이제 정신장애의 그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생각과 감정을 분리하지 못하는 것. 이것도 융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반전. 반전은 반전행동. 내가 외부에 하고 싶은 행동, 그거를 외부로 하지 않고 내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또는 타인에게 받고 싶은 행동을 그냥 내가 내 자신에게 하는 것. 이런 걸 반전이에요. 반대로 하는 거죠. 그리고 자의식이라는 것은 자의식 과잉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 너무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자의식은 사회불안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사회불안이라는 것은 이제 대인관계 상황에서 좀 많이 수줍음을 느끼거나 불안감을 느끼는 것. 이런 걸 사회불안이라고 하죠. 뭐 발표 불안도 이제 사회불안의 범주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자의식, 그런 사회불안의 원인이 자의식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너무 초점이 나에게 자기 초점이 돼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의외로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는데 나는 나를 너무 의식하고 그런 창피함에 대한 의식. 그 다음 환경과의 접촉으로 인해 감당하기 힘든 심리적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예상할 때 이러한 경험에 압도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거예요. 환경과의 접촉을 피해버리거나
자신의 감각을 둔화시킴으로써 환경과의 접촉을 약화시키는 것. 그러니까 환경과의 접촉을 피해버리거나 약화시키는 것. 왜냐하면 뭔가 내가 힘들 것 같아서,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편향이라고 합니다. 편향. 편향. 네, 다음엔 좀 더 글씨를 예쁘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편향. 이렇게 해서 네, 접촉 장애에 대한 내용들 봤습니다. 그래서 내사와 편향은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이해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슈탈트 상담 기법으로는 자각이 가장 중요해요. 자각. 현재 신체적 또는 감정적 자각. 네. 신체적, 감정적 자각 중요하고요. 그리고 빈의자 기법. 빈의자 기법이란 이제 빈 의자를 놓고서 이제 대상이 앉아있다 생각하고 그것을 표현해보는 기법이죠. 네. 꿈 작업도 마찬가지로 이제 정신분석에서도 사용되는 그 기법이죠. 꿈 작업. 내담자의 꿈을 가지고 무의식을 다루는 게 꿈 작업이 되겠고, 과장하기는 일부러 과장해서 말하거나 행동, 내담자의 습관적인 그런 말이나 행동을 더 과장해서 해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담자의 그런 무의식적인 행동, 욕구, 습관 이런 거를 좀 더 명료하게 자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과장하기. 이렇게 자각, 빈의자 기법, 꿈 작업, 과장하기 정도로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문제풀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1번. 인간을 과거나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존재가 아니라 현재 사고, 감정, 행동의 전체성과 통합을 추구하는 존재로 보는 상담 접근법은 네, 형태주의 상담이죠. 그래서 전체성, 통합을 추구, 그리고 현재의 사고, 감정, 행동의 자각. 네, 이게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과거나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라 과거와 통합하는 거죠. 네, 접촉 통해서 통합을 추구하는 것. 그래서 형태주의 상담 2번 넘어가겠습니다. 펄스의 형태주의 상담 이론에서 제시한 기본 가정으로 옳은 것은 인간은 전체로서 현상적 장이라는 것은 인간 중심 상담에 나오는 얘기죠. 장이론. 2번. 인간의 행동이 일어난 상황과 관련해서 의미 있게 이해될 수 있다. 그렇죠. 의미 있게 상황, 접촉, 자각. 네, 상황 외부 환경과의 접촉을 통해서 자각을 증진시킬 수 있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게슈탈트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네, 기억. 지금 여기 here and now라 그랬죠. 그리고 각성을 중요시한다. 맞습니다. 성격은 생물학적 요구 및 충동. 생물학적 충동은 뭐였나요? 네, 정신분석 이론. 디귿. 인간은 신체, 정서, 사고, 감각, 지각 등 모든 부분이 서로 관련을 갖고 있는 전체로서 완성되려는 경향, 전체성과 통합을 추구하는 존재다, 인간은. 그쵸? 디귿 맞습니다. 리을. 인간의 행동은 외부의 환경 조건에 의해 좌우된다? 아니라 그랬죠. 우리 1번에서도 봤잖아요. 과거나 외부의 환경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라 통합을 한다 그랬죠. 외부 세계와 나의 통합 추구하고 과거와 현재 통합을 추구한다. 네. 그래서 리을 틀린 얘기. 정답은 2번. 4번입니다. 형태주의 상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인간은 과거와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존재 아니라 그랬죠. 네,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1번 틀렸죠. 과거와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라 통합이라 그랬죠. 외부 세계와 외부 환경과 나와 통합. 무엇을 통해서? 자각, 그리고 접촉, 증진을 통해서. 2번 나머지 보기도 읽어볼게요. 발달 초기에서의 문제들을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정신분석적 상담과 유사하죠. 네,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꿈작업도 그렇고 이제 무의식 미해결 과제 자체도 이제 무의식적인 욕구, 충동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분석적 상담과 유사한 계열 쪽입니다. 3번 현재 상황에 대한 자각, 그쵸? Here and Now 자각. 4번 개인이 자신의 내부와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외부 환경이죠. 이거를 충분히 자각할 수 있다면 자신이 당면하는 삶의 문제들을 개인 스스로가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다고 가정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형태주의 상담의 목표는 자각과 접촉 증진이었잖아요. 다음 5번으로 갑니다. 5번 게슈탈트 상담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상담의 목표는 개인적 책임을 수용하는 것이다. 네, 개인적 책임, 행동 결과를 수용하는 것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1번 맞고요. 2번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을 강조한다.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최대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 인간 중심 상담, 로저스의 이야기입니다. 네, 2번이 틀린 내용. 3번 Here and Now 강조한다. 게슈탈트. 성격은 자아, 자아상, 존재의 세 가지로 구성한다. 이거는 이제 처음 보는 내용인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셀프와 셀프 이미지 그리고 비잉이라는 것은 존재하기잖아요. 현재, 지금 여기에 자각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 온전하게 존재하는 것. 그것을 이제 비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아, 자아상, 존재하기 세 가지로 구성한다는 네, 하나 더 추가로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6번 형태주의 상담의 주요 상담 과정과 거리가 먼 것. 1번 자신에 대한 자각을 증진시키는 것. 자각 증진. 2번 자신의 행동 결과 수용. 이에 대한 책임감 증진. 네, 행동 결과 책임. 3번 자신의 잠재 능력을 확인하고 실현할 수 있게 하는 것. 잠재 능력에 관한 이야기는 따로 언급된 게 없었죠. 네, 3번. 4번 지금 여기에서의 지각과 경험을 내담자와 공유하는 것.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다음 7번입니다. 게슈탈트 상담 이론에서 주장하는 접촉 경계의 혼란을 일으키는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접촉 경계의 장애에 관한 문제입니다. 네, 투사는 뭐였죠? 네, 자신의 생각을, 감정을 타인의 것으로 지각하는 것. 프로젝션. 네, 프로젝터 생각하시면 됩니다. 2번 반전은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대하여 하고 싶은 행동을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것. 네, 맞습니다. 3번 융합은 의존적 관계, 분리되지 않은 거죠.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갈등이나 불일치도 용납하지 않는 의존적 관계를 말한다. 맞습니다. 4번 편향은 외고집으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틀에서만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 아니죠. 편향 뭐였죠? 자신의 이런 감각을 둔화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약간 회피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감각을 둔화시킴으로써 이러한 접촉을 오히려 피하거나 접촉을 약화시키는 거를 편향이라고 합니다. 다음 8번이요. 형태주의적 상담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네, 여기도 접촉 경계 장애 관련 내용입니다. 1번 융합 자신의 요구나 감정, 생각 등을 왜곡하여 지각. 이거 뭐였죠? 타인의 것으로 왜곡하여 투사였죠. 2번 부모나 사회의 영향을 받거나 스스로의 경험에 의해 형성된다. 내사. 맞습니다. 내사 뭐였죠? 무조건적인 수용. 환경과의 그러니까 이 나 자신과 외부 환경과의
이제 접촉 경계가 이제 무너지는 거죠. 무조건적인 수용을 통해서. 투사. 중요한 타인과 자신과의 경계를 짓지 못하고 의존적인 관계를 형성. 이건 투사가 아니라 융합에 대한 내용입니다. 4번. 외부의 타인에게 표출할 행동을 자신의 대상으로 행하는 것. 네, 반전이었습니다. 9번 넘어갈게요. 형태주의적 상담과 관련된 성격 이론에서 신념, 행동 양식, 감정 및 평가의 무비판적인 수용은 무조건적인 수용, 내사. 10번. 게슈탈트 상담에서 인간의 분노, 격분, 증오, 고통, 불안 이런 감정들, 표출되지 못한 감정 뭐였죠? 네, 미해결 과제. 그래서 이러한 미해결 과제는 나의 게슈탈트 작업, 전경, 배경이 끊임없이 교차하는 이러한 그 게슈탈트 형성 과정을 방해하는 게 미해결 과제라고 했죠. 그래서 이러한 미해결 과제로 인해서 접촉 경계의 혼란, 접촉 경계의 장애가 발생된다. 그래서 이러한 접촉 경계 장애에는 위에 보이는 융합, 투사, 편향, 내사, 반전 이런 것들이 있다. 네. 11번. 형태주의 상담에서 펄스가 제안한 신경증의 층 중 개인이 자신의 고유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고 부모나 주위 환경의 기대 역할에 따라 행동하며 살아가는 단계는 이거는 정답은 공포층이에요. 공포층은 이제 연기층이라고도 하거든요. 제가 한번 적어볼까요? 네, 연기층이라고도 하거든요. 연기를 한다 그래서 나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 이게 뭐 딱 한 번 출제됐지만 그래도 이 형태주의 상담에서는 나름 이제 중요하게 언급이 되는 내용이니까 간단하게만 언급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펄스가 신경증의 층을 이렇게 5단계로 구분을 했어요. 신경증의 층이란 양파 껍질로 비유를 했는데 우리 인간이 심리적으로 성숙하려면 이러한 신경증의 층을 벗어야 한다 라고 하면서 양파 껍질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피연교 내외 피연교 내외거든요. 피연교 내외. 그래서 피는 피상층, 허위층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피상층, 제일 겉에 있는 층이에요. 이거는 정말 피상적인 거, 그냥 형식적인 피상적인 반응을 하는 층을 피상층. 그리고 연기층, 연기층은 공포층이라고 했죠. 네, 이렇게 연기하듯 살아가는 거. 부모나 주위 환경의 기대 역할에 따라 살아가는 게 연기층. 거기서 한꺼풀 더 벗으면 교착층이라고 합니다. 곤경층과 같은 거예요. 교착층은. 그래서 교착층, 곤경층은 이러한 연기를 끝내고 나서 자립을 시도하는 단계예요. 아까 자립, 목표였죠. 게슈탈트 상담의 목표. 자립을 시도를 하는데 잘 안 돼서 곤경에 빠진 상태, 교착에 빠진 상태가 교착층, 곤경층. 한꺼풀 더 벗기면 내파층, 내적 파열층입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를 이렇게 표출을 인식을 하는데 이제 표출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 파열이다. 내파층. 그 다음 한꺼풀 더 벗으면은 이제 외적 파열층.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를 표출을 하는 그 층을 말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양파 껍질을 벗듯이 피상층, 공포층, 곤경층, 내파층 이렇게 벗어야 된다. 심리적 성숙을 위해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듣고 이해를 하시고 이 문제는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네, 정리되셨으면 12번 넘어갈게요. 내담자가 빈 의자 앞에 놓고 어떤 사람이 실제 앉아있는 것처럼 상상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 빈 의자 기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게슈탈트 상담의 대표적인 기법이 빈 의자 기법. 13번. 형태주의 상담 기법과 거리가 먼 것. 형태주의 상담 기법 우리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꿈 작업, 빈 의자 기법, 과장하기.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 자각이 있었죠. 자각. 신체적, 감정적 자각. 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탈중심화는 인지 상담의 기법이에요. 인지적 기법, 인지치료. 간단히 말씀드리면 간단합니다. 이제 거리두기라고 하는데요. 탈중심화는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감정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에 초점을 둔 거를 좀 분산시키는 거예요. 한 걸음 물러서서 내 감정을 바라보는 거죠. 감정의 소용돌이 그 중심에서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보는 것. 탈중심화. 그래서 나는 매우 화가 나 있어. 나는 너무 화가 나. 여기에서 나는 지금 화가 났다고 느끼고 있구나. 이렇게 한 걸음 떨어져서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조금 조망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감정에서 너무 이제 빠져드는 것을 이제 벗어날 수 있다. 뭐 그런 기재의 기법입니다. 어쨌든 탈중심화는 인지치료 기법이고 꿈작업, 과장하기, 비느자 기법, 게슈탈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4번 게슈탈트 상담 기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또 나왔습니다. 꿈작업, 그 다음에 자각, 네, 자각을 증가시키기 위한 숙제의 사용. 네, 이것도 포함이 되겠네요. 그럼 전이 분석, 전이는 아닙니다. 전이는 정신분석이죠. 정답은 4번. 여기까지 해서 게슈탈트 형태주의 상담 같이 공부해 보았습니다. 네, 어떻게 좀 이해가 잘 되셨을지 궁금하네요. 혹시 뭐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있으시면 다시 한번 잘 이렇게 천천히 보시면서 네,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도 같이 공부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발달적 직업 상담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